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30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로 1인 가구 맞춤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인구 가구 통계조사와 SKT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1인 가구의 삶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생활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도봉, 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자, 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저소득 고령층 1인 가구는 이동거리, 외출 건수, 통화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서비스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 가명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를 개발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첫 공개하고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공개되는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는 공공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학생,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개발 과정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설명서와 행정동 코드 정보 데이터 분석 예제 코드도 함께 개방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는 인구, 가구 통계 등 공공 데이터와 가명 처리한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행정동 단위로 성 연령별 1인 가구 수와 생활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3법 이후 가명 데이터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가명 데이터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계 데이터 작성 목적의 가명정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통화, 문자량,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서비스 사용 일시, 이동 횟수, 거리, 배달 서비스 사용 일수 등과 같이 통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보다 촘촘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는 커뮤니케이션, 이동, 여가, 재정 등 10개의 관심 집단수와 29개의 통신 정보로 구성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올해 초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과 연계해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거주 1인 가구는 149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6.8%에 달합니다. 예컨대 세분화된 연령별, 지역별 정보를 활용해 세대별 핀셋 정책과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행복한 밥상이나 말벗 사업 등을 연계해 사회 관계성을 개선하고 고독, 고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뿐 아니라 행정동별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배달 노동자 쉼터 입지 선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통신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데이터와 신용정보를 추가로 결합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등 민간 사업자와의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코리아 크레딧 뷰로,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이 연구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1인 가구 수는 153만 4천 가구였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서 파악된 1인 가구 수보다 약 14만 3천 가구가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행정동 순위와 인구 대비 1인 가구 수가 많은 행정동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대에 따라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밀집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 주변에 몰려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에서, 노년층은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의 밀집도가 각각 높았습니다. 특히 중구, 종로구 등 도심은 1인 가구 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광진구 하양동, 강남구 역삼일동, 관악구 청년동 순으로 대학가나 회사 주변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중장년층은 강남구 역삼일동, 강서구 화곡일동, 중랑구 중화이동순, 노년층은 강서구 등촌 3동, 노원구 중계 2, 3동, 노원구 상계 3, 4동 순으로 밀집도가 높았습니다. 세대별 인구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행정동을 각각 비교한 결과 40대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20대의 경우 20대 전체의 밀집 지역과 1인 가구 밀집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전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양천구 신정 3동과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강남구 역삼 1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동별 배달 서비스 접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노년 1동, 강남구 역삼 1동 순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5에서 34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서비스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역삼 1동, 강남구 노년 1동 순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수, 휴일 외출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적어 사회적 접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030 1인 가구의 미래 경제활동이 이축된다면 향후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는 1인 가구 지원센터 개소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 서울 성동구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8월 24일에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며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마장동에 위치한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면적 282.51평방미터의 규모로 강의실과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상담실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관내 1인 가구는 총 58,477가구로 전체 가구 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성동구의 대표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각기 다른 사유와 상황에 처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여느 1인 가구 정책과 차별화되게 보건의료 서비스에 특화된 사업을 중점으로 합니다. 의료봉사와 연계해 건강상담과 침,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키트를 활용한 미술치료 정서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미술치료를 상담과 연계해 1인 가구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드로잉 카페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서 지원과 자립 상담, 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성동 당당 프로젝트도 실시해 이들이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는 앞으로 1인 가구의 신체, 마음, 관계, 재무 4대 영역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